안녕하세요. 스리스리 마스리 상표 마법사 이스리벨리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로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상표에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상표라는 게 이제 표장이랑 지정 상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상황들이 이제 명확히 판단되지 않으면은 결론이 각각의 개별 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뭐였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상표 출원은 직접 하신 거예요. 근데 상표 출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네이버 같은 데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자신과 동일한 상표가 이미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내가 출원한 상표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절될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취하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 내가 출원한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내가 온라인에서 검색한 결과와 이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딱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주의의 근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먼저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온라인을 검색했을 때 어떠한 타인이 동종업종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분이 더 먼저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출원을 이분이 했다는 것은 이제 제외를 하고 출원을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출원하면은 내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등록이 됐다는 전제 하에죠. 그 뜻은 내가 뒤늦게 사용을 했지만 내가 출원해서 상표 등록을 받게 된다면 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장도 보낼 수 있고 법적 조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출원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조금 유명한 경우예요. 이제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이 상표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출처로서 인식하고 있는 상황, 즉 어느 정도 이제 인기를 얻어서 유명성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내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거절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 이유는 이제 국내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먼저 등록된 상표에 우선권을 준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불합리한 결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상표가 유명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요자들은 이 상표를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의 상표가 또다시 등록되어서 공존해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게 되면은 출처의 혼동 가능성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상표법적으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떠한 상표가 등록을 하고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한 것 같다. 그러면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이 위험에 따라서 내 상표가 거절될 수 있는지와 같은 구체적 판단에는 이 상표가 판매된 어떠한 판매 액수, 광고된 액수, 사용된 기간 등등 엄청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검토가 되어야 돼서 이제 건별로 구체적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부분은 딱 두 가지죠. 먼저 출원한 것이 임자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상표가 조금 유명한 것 같으면 이제 내가 먼저 출원했더라도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초반에 언급드린 그 상황, 내가 출원했는데 온라인 검색해보니까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이제 제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출원을 먼저 했고 이 분이 출원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우선권은 나한테 있다. 근데 주의할 부분은 이 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죠. 내가 출원을 했지만 특히나 혼자서 출원했을 때는 동일 상표 정도만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상표는 출원한 다음에 유사 상표에 의해서도 거절이 됩니다. 이때 내 상표와 유사 상표가 먼저 출원됐는지 여부는 이제 아무래도 직접 검토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존 현황 같은 것도 검색을 해서 변리사가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나 이거 키프리스 검색해서 이제 그런 장애 상표 없어서 출원했다 하지만 거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 상표만 검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유사 상표는 별개로 하고 이 상표와의 관계에서는 출원이 안 돼 있다면 이제 선출원에 의해서는 거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이 상표가 어느 정도 유명한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봤는데 좀 유명한 것 같진 않다. 그냥 어떤 한 지역에서 그냥 매장 하나 열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것 같지도 않다 하면은 이런 유명성에 근거한 예외적인 거절 이유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내가 출원을 지속시킬지 아니면 거절될 것 같으니까 먼저 취하를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아두실 부분은 이제 내가 온라인에 검색했을 때 어떤 상표가 사용이 되고 있다 라는 점만으로는 내가 출원했을 때 거절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내 상표를 등록받을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떠한 상표가 뭐 구글링 했는데 검색되지 않는다 라는 점이 내 상표가 등록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겠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청에 먼저 출원해서 등록된 상표 중에 내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다른 거절 이유에도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문의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때그때 유튜브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게시판 같은 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상표에 대한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마법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